자, 그럼 워크샵 6.1의 Go Further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일단 6.1을 진행했던 이 시스템 부분을요. 선택해서 Duplicate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워크샵 6.1 하고요. Go Further 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이 다시 미케니컬에 들어오면요. 여기서 워크샵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워크샵 Go Further 첫 번째 부분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Geometry, Material, 이 커넥션 부분.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변경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컨택 부분에서 Frictionless 컨택이 있었죠. 여기서 First Configuration에서 Add Offset 제로로 하는 옵션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Frictionless 컨택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인터페이스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갭 부분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Add Offset으로 0.39를 준 게 있는데 이거를 원래로 대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컨택과 타겟면 사이에 옵셋을 제로로 돌립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리지드 바디 모션이 생겼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변경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스태틱 스트럭처럴 부분에서 이 밸브를 잡았던 픽스드 부분, 그리고 이 피스톤의 일부를 여기 잡았던 여기 뒤에 피스톤 부분의 뒷부분을 잡았던 거, 그리고 몇 개의 로테이션 자유도를 잡았던 거. 자,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이 가해지는 하중이 이 끝단의 포스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포스를 서프레스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을 서피스를 잡고 이 부분에 경계 조건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좌표계 기준으로 컴포넌트 기준으로 자, 아까 힘을 Y방향으로 줬기 때문에 Y방향의 변위로 줍니다. 자, 이때 변위를요 좀 넉넉히 2mm 정도의 큰 변위를 주도록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발생하는 변위는 우리가 하중을 입력을 하고 그 변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는 아까 발생했던 컨택 부분에서의 어떤 그 프릭션리스 컨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리지드 바디 모션이 생겼던 부분을 이제는 여기 폴스 대신에 디스플레이스먼트 경계 조건을 줌으로 해결하는 건데요. 1대 2mm 정도에 주는 그 변이는 실제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좀 큰 변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0.39의 갭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밑으로 변이를 가해주게 되면 이 피스톤 부분이 이 G 방향으로 이제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변위를 주어야만 이 피스톤과 밸브 내 부분이 컨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실제보다는 큰 2mm를 디스플레이스먼트 경계 조건으로 부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변경을 했어요. 컨택에서 프릭션리스 컨택에서 Add Offset 부분을 0mm로 바꿨고요. Force 대신에 우리가 2mm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으로 와서요. 클리어 제너레이트 데이터 한번 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솔루션 솔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이 수렴되어 가는 과정들을 좀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솔루션 인포메이션의 솔루션 아웃풋에서 폴스 컨버전스를 봐야 되고요. 또 이 경우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경계 조건으로 여기서 하중 개념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버전스도 같이 확인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수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고요. 또 이거는 이제 비선형 해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렴하기 위해서 몇 번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 컨버전스가 첫 번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 설명이긴 하지만 여기서 비선형적인 요소는요, 여기 나오는 프릭션리스 컨택입니다. 프릭션리스 컨택이 이제 비선형 컨택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모두 다 선형이더라도 이 부분의 그 컨택의 비선형성 때문에 이 해석 자체는 비선형 해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폴스 컨버전스가 나왔죠. 일단 우리가 만족해야 될 부분은 이 밑에 하늘색 부분입니다. 지금 폴스 컨버전스가 그보다 훨씬 큰 값이 나왔죠. 자, 이제 이 값들이 쭉 줄어들어서 이 값 밑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솔루션 아웃풋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버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버전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크라이테리어 밑으로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렴이 여러 번 필요하기 때문에 수렴을 위해서 축차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번의 이터레이션 후에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버전스가 크라이테리언 아래로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first convergence 역시 수렴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솔루션 한번 클릭해 보면 걸린 시간이요 8분 2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각각의 해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디포메이션, 우리가 이쪽 부분에 2mm 정도의 디포메이션 줬기 때문에 자, 그 정도의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는 자, 2mm 줬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매우 큰 응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퀴벌런트 스트레스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부분의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 컨택이 일어나는 이 두 지점에서 매우 큰 응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피스톤에 지금 응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토탈 디포메이션하고 나오는 그 피스톤 부분인데 요 끝단에다가 우리가 2mm Y방향으로 변이를 주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컨택에 의해서 또 여기 나왔던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해서 지금 구속이 됐고요. 이렇게 G방향으로 약간의 로테이션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디포메이션, 여기 보면 지금 밸브 부분의 토탈 디포메이션이 여기서 큰 응력이 여기서 이제 큰 응력이 발생했던 지점인데요. 여기에서 변이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밸브에서 이 응력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낮추게 되면요. 이 부분의 값을 좀 낮추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 이 피스톤과 밸브가 만나게 됨으로 해서 컨택이 돼서 이 부분에서의 응력만 집중적으로 높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택 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터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 니어 부분이고요. 이 부분과 자, 여기 보이는 부분 슬라이딩 부분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마 이 밑에 부분도 자,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셔 부분도 보겠습니다. 프레셔 부분도 지금 접촉이 슬라이딩 부분으로 일어나는 이 부분과 이 부분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디스턴스도 컨택이 일어나는 이 두 부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고포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애드 옵셋을 없애고 대신 포스 부분 또한 우리가 서프레스를 시키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변이를 피스톤 끝단에 가함으로 해서 피스톤과 밸브가 서로 컨택이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해석 시간이 조금 더 수렴 그 이터레이션이 더 필요했었던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피스톤과 밸브 사이에 갭을 우리가 0.39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컨택이 일어나는 것은 그 갭이 있다고 생각해서 컨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컨택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게 국부적인 부분에서 컨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모델에서 밸브와 피스톤 간의 컨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이 밸브하고 피스톤의 실제적인 그 접촉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명확한 그 조건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끝단에 2mm의 좀 큰 하중을 주었죠. 실제로는 이 Y방향으로 피스톤 끝단 2mm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컨택이 일어날 때 add offset을 쓰지 않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go further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워크샵 6.1의 go further 두 번째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add offset 제로를 두고 그리고 force로 20N을 주었던 그 configuration에서요. interface treatment를 add offset을 하지 않고 adjust to touch라는 방법으로 해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메커니컬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geometry, material 자 동일하고요. 여기 connection에서 컨택으로 들어옵니다. frictionless 컨택이 있고 이 부분에서 자 아까 부분은요. 옵셋을 0.39mm로 주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로로 돌리고요. add offset 대신에 여기 interface treatment를 클릭하면 adjust to touch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NCS가 알아서 타겟과 컨택 사이의 갭을 디텍션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갭이 없어지도록 모델을 그 형상 자체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컨택 페어에서 그 컨택의 갭이 없어지도록 수치적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adjust to touch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여기 컨택 툴이 있는데 인포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 geometry 갭이 0.39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변경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generate initial contact resul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nitial information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frictionless 이 부분들이 자, 스테이터스가 closed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closed로 바뀌었고요. 갭이 여기 0으로 이제 진행이 되도록 adjust touch가 모델링이 되었고요. 자, 포스 부분은 이제 그대로 포스로 두고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frictionless contact 부분에서 갭이 다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포스를 그대로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솔루션 클리어 제너레이트 하고요. 다시 솔브를 진행합니다. 자, 이건 역시 프릭션리스 컨택이 비선형 컨택이기 때문에 비선형 솔루션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force convergence하고 displacement convergence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force criterion보다 지금 force convergence 값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수렴을 해야 되고요. displace convergence 부분에도 지금 criterion보다 이 displacement convergence 값이 더 큰 값입니다. 이제 iteration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수렴을 해야 됩니다. 자, 수렴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번의 iteration 후에 force convergence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displacement convergence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 번 지나고부터 수렴을 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요. go further 1번에서 했던 그 add offset을 제거하고 displacement로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수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deformation은요 0.075 자,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첫 번째 워크샵 6.1에서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equivalent stress 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257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동일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워크샵 6.1과 그리고 밸브에서의 응력, 밸브에서 응력도 워크샵 6.1의 결과와 거의 동일한 2.67 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피스톤 부분에서의 응력 동일하고요. 그리고 변이도 이렇게 동일한 변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디포메이션 여기 밸브 부분의 값도 워크샵 했던 부분하고 0.00015 정도로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컨택 툴을 통해서 컨택 부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쪽 이 피스톤 부분의 이 위쪽 부분은 이 끝단 쪽이 밸브 부분의 내부면과 컨택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 피스톤의 이 부분은 이제 밸브 부분에 시작하는 여기 홀에 시작하는 부분과 컨택이 일어납니다. 즉 보면 전체적으로 피스톤이 이 Z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슬라이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컨택 프레셔도 이 슬라이딩이 일어난 부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쪽은 이 피스톤의 이 왼쪽 끝단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피스톤의 이 아래쪽 끝단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그 스테이터스에서 나타나는 슬라이딩 부분과 프레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 워크샵 6.1에서 나왔던 결과보다 더 부드러운 컨투어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슬라이딩 디스턴스입니다. 슬라이딩 디스턴스는 이처럼 자, 이 부분에서 슬라이딩이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윗부분에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워크샵 6.1 관련해서 고 포더 부분들을 다 진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고 하면 이 워크샵 6.1은 컨택의 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컨트롤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릭션리스 컨택이나 프릭셔널 컨택들을 이용할 때 초기에 갭이 있을 때 add offset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offset 양을 주던가 또는 adjust touch라는 방법을 통해서 ANSYS가 내부적으로 그 컨택 페어가 클로즈가 되도록 진행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으로는 add offset을 하지 않고 하중으로 줬던 경계 조건을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경계 조건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워크샵 6.1과 고 포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